네, 그러면은 그 이번 기대수 스터디도 저희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좀 되게 간략하게 나누고, 그다음에 저번 주에 못한 렉처 6 뒷부분부터 좀 시작을 해보고, 그다음에 어, 저번 주에 안 들어오신 분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엄청 간단하게만 뭐 했는지 리뷰하고 네, 넘어가도록 어,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논문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그거 실험하느냐고 사실 뭐 별로 뭐 재밌는 일은 없었고요. 실험이 잘 안 돼서 그거 계속 디버깅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또 간단하게 나눠주실 분 계실까요? 네. 이번에도 저부터 한번 말씀해 보겠는데요. 제 마이크 이번엔 괜찮으신가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저는, 아, 추석 때 채널지기님이 그 광화회계를 추천해 주신 이후로 밤을 두 번을 샜거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거를 본다고 조금, 네, 쉬었고, 제가 아무래도 좀 중간에 합류하다 보니까 중간에 기대수 노트들을 따라잡았어야 됐는데, 아직 다는 못한 것 같은데, 네, 에필론 저번에 한 것까지는 이해를 해보려 했는데 이게 지금 궁극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건지 아직 감은 잘 못 잡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노트 이번에 한 몇 시간 살펴보다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실 저희 기대수 스터디에서 요구하는 거는 뭐, 노트 하나도 안 보고 들어오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그 스터디 진행되는 과정에서 뭐 이해 안 되는 거나 아니면은 좀 불편한 점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메이저업 해주시면은 그 부분부터 논의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뭐, 부당 그 이전 강의들 굳이 안 보셔도 참가하셔서 오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혹시 다른 분 공유해 주실 만한 분 계실까요? 정말 회기 이야기 하셔가지고 저는 그거는 취향이 안 맞는데 나노마신이라고 웹툰이 있길래 그냥 심취해서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추석 내내 핸드폰만 붙잡고 그거 보고 왔습니다. 네,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편하게 와도 된다 해서 편하게 왔는데 지금 시간에 마음이 괜히 불편합니다. 저도 네, 보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그냥 들고요. 뭔가 찔리는 게 있고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이제 거의 뭐 한 시간 내내 얘기했던 그 문제 그것도 안 풀어와가지고 근데 채널지기님이 이제 올려주셨잖아요. 감을 이제 아예 못 잡고 있다. 그래서 그냥 약간 낙담하면서 한 주를 보내면서 다시 보지 않게 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광화 얘기 저도 이제 톡방에서 보고 한 100화까지 봤는데요. 한 절반 정도? 근데 저는 그게 더 궁금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광마가 되기까지는, 그러니까 초반에 어땠길래 저렇게까지 갔지?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네. 그렇게 한 주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뭐 추석 때 재밌는 일 있으셨거나 아니면은 뭐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도 별 재밌는 일은 없었고 그냥 똑같이 지냈음. 똑같이 지냈음. 근데 이제 그 저번 주에 혹시 노트북 LM 쓰시는 분 있어요? 구글 AI 중에? 네, 저는 이제 그 고전들을 많이 읽거든요. 한 1800년대에서 1900년대 초반대에 출간된 책들은 그럼 되게 어렵거든요. 영어도 막 지금 다르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누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챕터별로 딱 올리면 팟캐스트처럼 이렇게 녹화를 해줘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저는 그 책을 막 한 챕터 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막 붙들고 씨름하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 정리를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이게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내가 생각하고 공부하는 방법도 많이 바꿔야겠다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지금은 수학도 어떻게 그런 툴들을 좀 사용해가지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막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한 이틀 좀 놀랬습니다. 가지고 그걸 이제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리밋이 찼다고 한 달에 20불씩 내라 그러더라고. 가지고 내가 될 내고 사용을 할 것 같아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뭐, 그 외에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수학 공부했고요. 네. 음, 그 GPT 제가 좀 빨리빨리 안 써가지고 뭐 요즘 코딩 같은 게 되게 쉬워졌다고 코딩 원래도 하니까 저는 뭐 그냥 별로 안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약간 그 좀 인터랙티브 앱 그 뭐 실행하면 거기에 리스폰스가 나오고 뭐 그런 앱 같은 어떤 그런 걸 만드는 건 잘 안 해가지고 그냥 궁금해가지고 이거 혹시 하는 거 그 매트랩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쫙 해주고 안 돌아갔긴 했거든요. 근데 딱 한 줄 바꾸니까 뭐 디버깅 하기 쉽게 딱 한 줄 바꾸니까 돌아가고 딱 원하는 대로 내주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아 이게 좀 제 생각보다도 훨씬 더 위에 있구나 막 그 생각을 엄청 했었습니다. 네. 그게 약간 재밌는 리서치가 있었는데 그런 걸로도 리서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프롬프트를 넣을 때 약간 세게 욕을 조금 넣으면 답을 더 잘해준대요. 사람들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약간 좀 가감적으로 하면 잘하잖아요. 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걸로 리서치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나왔더라고. 네. 요즘 LLM 자체를 리서치 하시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네, 좀 약간 저희가 만들어 놓고 잘 몰라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리서치하는 재밌는, 어, 상황이 온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뭐지, 코딩할 때 도움을 좀 많이 받긴 하는데, 제가 같이 코워크하는 학생들, 이제 학부학생이나 아니면은 마스터 학생들한테 뭐를 시키면은 거의 그냥 그 약간 커서나 아니면은 그런 GPT한테 시켜가지고 그대로 가져오더라고요. 근데 저번 주에 결과물이 좀 이상해서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물어보니까 전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시켜서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 듣고 좀 경각심이, 저는 경각심이 생겼는데 그 친구는 경각심을 느꼈는지 모르겠네요. 맞아요. 그게 좀 문제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도 뭐 예전 일하던 학생한테 뭐 공부하라고 막 좀 뭐지 좀 테크니컬 수학적인 게 약간 들어가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직접 빌딩 해보고 하라고 막 메테리얼이랑 다 줬는데 챗GPT 치니까 그냥 딱 나오니까 걔가 그냥 공부하는 과정을 스킵하고 그냥 그 챗GPT가 만들어낸 아웃풋 쓰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면 조금 약간 뭐 저희야 뭐 없을 때 코딩을 배우는 세대니까 뭐 그런 뭐 얘가 잘못을 좀 판별을 어느 정도 한다 하지만 좀 문제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거를 좀 저도 요즘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미국 고등학생 그 리서치 서포팅 같은 거를 조금 했었는데 그 친구는 CS 진학을 희망하는데도 완전히 본인이 코딩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코딩 창 자체가 그 제미나이 같은 거를 띄워놓고 거기서 그대로 가져오는 형태로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어, 심각성이나 아니면은 문제점을 인식을 못하는 그런 뉘앙스를 받았어가지고, 아,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코딩을 접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건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최근에 이제 외주로 어플리케이션이랑 웹 개발을 하나 그냥 아는 지인 통해서 받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제가 어플리케이션이나 웹 쪽을 많이 안 해봤거든요. 저도 원래 컴퓨터 그래픽스 이런 쪽을 하다가 이제 그냥 외주 들어와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AI를 이제 열심히 써가면서 하는데, 진짜로 제가 손으로는 코딩 거의 안 하고, 그냥 프롬프트로만 이거 해줘, 이거 저거 해줘, 이러니까 다 짜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되게 놀랐어요. 아, 이제는 뭐 원래도 웹이랑 애플리케이션을 하는 사람 아니었지만 이건 내가 더 이상 못 따라잡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조금 개발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야 될지 그런 고민을 좀 했었어요, 저도. 근데 뭔가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지고 그러면 거의 자연어로 코딩하는 느낌까지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코딩 하나 아니면 클로드 시켜가지고 하나 작업량은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이 나중에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레이아웃 잡을 때는 아 그래 이건 좀 편한데 했는데 이제 좀 커지고 이거 고쳐줘 하면은 여기저기 다 건드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아 그냥 내가 코딩하는 게 더 빠르겠다라는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템플릿 그 테스트베드 딱 짜기는 좋은 것 같고 그 뒤로는 조금 아직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러면은 저희 추가적인 얘기는 오프 더 레코드로 한번 끝나고 더 나누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그 간략하게 복습을 좀 하고 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저희 저번 시간에 수열의 정의랑 그리고 수렴성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좀 있었고요. 그중에서 특히 정의 부분에서는 이게 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서 정의가 됐는지에 대한 퀘스천을 했었는데 최너지기님께서 좀 명확한 방향성을 알려주셔가지고 이게 나중에 그 미적분학이 실수 체계 위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다른 체계에서 진행될 때를 위한 약간 좀 발판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대충 어느 정도 납득되는 상태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렴성에 대해서는 그 뒤에 나와 있는 요 엡실론에 대해서 저희 그 등호 관련해서 좀 논의가 있었고, 어, 네, 뭐, 그랬었습니다. 요거는 정의는 그렇고, 그 다음에, 저희 정의에서 이그샘플을 조금 다뤄봤었는데, 그중에서 좀 계속 문제가 조금 됐었던 부분이, 네, 이그샘플 2번에, 어, bn이 1-1의 n으로 잡았을 때, 요, 수열의 발산함을 보이시오라는 증명이었죠. 요거가 조금 깔끔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요거를 제가 다시 보니까 또 별 문제 없어 보여가지고 좀 이상한데 일단 한번 또 다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 일단 첫 번째로 그 저희가 봐야 되는 게 어, 다음과 같은 관찰을 통해서 요게 BN이 사실 0과 2를 왔다 갔다 하는 수열이어가지고 어, 그 한 단계 다음 스텝과 현재 스텝의 차이를 절대값으로 놔두면은 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 증명 수열의 수렴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바로 위에 있는 정의를 이용해서 보이면 되는데 어떠한 임의의 엡실론을 잡고 그 엡실론에 디펜드한 자연수 일종의 경계가 있어가지고 그 자연수 잡은 것보다는 높은 어떠한 자연수 값들에 대해서 수열과 그 수렴값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게 된다. 이게 이제 정의에서 나온 부분인데 요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엡실론을 다음과 같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엡실론은 일단 0보다는 커야 되고요. 그다음에 2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엡실론을 잡고, 그러면은 이제 저희 정의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은, 음, 어떤 그 n 엡실론이 존재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다음이 만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 지금 절대값 값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풀었을 수 있고요. 요거는 그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를 써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얘는 사실상 2 플러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요 값이 에필론보다는 작다고 이제 정의에 의해서 가정을 했고, 그러니까 수렴 정의에 의해서 보여져 있는데, 사실 저희가 정한 엡실론 값이, 어, 엡실론은 2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저희가 잡은 값이 2보다는 작다고 잡아놨고, 근데 그 수식을 풀어보니까 엡실론이 2 플러스 어떤 양수보다 크다라고 나와가지고, 요 지점에서 모순이 발생해서 어, bn은 수렴하지 않고 발생한다라고 정의가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크게 문제될 게 없어 보여가지고 저번 시간에 저희가 막혔던 부분이 어, 어디였는지 기억이 좀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질문이나 아니면은 그 정의 부분에 대해서 더 나누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은 그것도 괜찮고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이게 왜, 지난번에는 왜 막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안 막히네요? 네, 되게 지난번에, 깔끔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막힌 거죠? 그러니까 참 이거 저도 다시 풀어보면서 느낀 게 1번을 딱 잡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observe 저걸 딱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맨 밑에 bn 마이너스 베타 그걸 갖다가 마이너스 n 플러스 1을 해주고 또 플러스 그러니까 이게 그 증명할 때 옛날에 예전에 참여할 때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닌 걸 보여라 그걸 이야기 물어봤잖아요. 근데 처음에 유리수는 이런 특징이 있다. 그걸 딱 스테이트먼트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증명을 하려고 하니까 절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유리수는 이렇게 나눴을 때 뭐 최소 공약수인가? 그걸로 이제 이렇게 환원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약간 저는 아, 이런 트릭들이 이런 데 숨어 있구나. 그런 걸 좀 느꼈어요. 네. 그걸 못 잡으면 절대 안 풀리더라고요, 저는. 그때 문제가 됐던 거는 2 플러스 엡실론이어야 된다? 이거지 않았나요? 저번에 문제. 어, 네, 그게 사실 요게 요 식의 좌변이 2 플러스 어떤 양수만 돼도 사실 저희가 정한 엡실론의 조건에 위배돼가지고, 어, 크게 문제가 안 돼 보이는데, 저번 시간에 모르겠어요. 뭔가, 저번 시간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보였어가지고,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거를 좀 보고 나서 네. 이상하게 어. 느껴졌어요. 네. 저는 아직 그 저번 시간에 굴레에 갇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저가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부등식이랑 이 부등식이랑 따로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네. 근데 이제 어떻게 여기 요 부등식이 나왔느냐가 아직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 조금 짚고 가면 좋을 부분이 여기까지는 주어진 네. 겁니다. 그 조건에 의해서, 그러니까 저희 여기 여기 좀 빠져 있는데 잠시만요. 그, 여기 이 다시 1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 이렇게 잡아놓으면은 이제 그 정의에 의해서 저희가 어떠한 0보다 큰 엡실론에 대해서 정의를 만족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엡실론을 어떠한 엡실론이든 상관은 없어야 되니까 그 2보다 작은 엡실론을 하나를 잡아놓고 그렇게 되면은 3번의 식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주어진 거고 그다음에 3번의 식의 좌변에 대해서 쭉 전개를 해보니까 2 플러스 썸띵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엡실론보다는 작아야 되고 근데 저희가 잡은 엡실론이 2보다는 작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거 혹시 어, 어,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까지가? 어, 여기가 등호였으면 되게 당연하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 부분이 네네. 네, 저 저도 아, 지금 다시 보니까 뭐가 조금 그러네요. 이상한 것 같아요. 다시 다시 또, 그때처럼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입실론보다 작다는 게 보장이 되는데, 지금 네네네. 이게 이것보다 더 큰데, 어떻게 이거랑 이거 사이의 관계를 정할 수 있느냐가 지난번에 논의였고, 이번에 말할 때 제가 잠시 놓쳤는데, 다시 보니까 아직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된 것 같긴 해요. 아, 또, 똑같은 부분에 또 돌아왔네요. 네, 좋습니다. 일단 등호는 제가 등호를 조금 생각해 봤는데,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 등호가 성립을 하려면은 양쪽이 다 양수여야 되거든요. 네네. 그, 그쵸? 네. 그러니까 x 플러스 y가 요게 만족을 하려면은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면은 되는데 일단 그 여기서 저희 요,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저희 x로 잡고 요 부분을 y로 잡으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수열이어가지고 어 n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양수냐 아니면은 음수냐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잠시만요. 영어로 잡으면 네, n이 짝수일 때 b가 그러니까 지금 다시 0, 2, 0, 2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이어가지고 n이 짝수면은 이제 bn-b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가 되고 n이 홀수면은 요게 2가 되죠. 음, 또 그래서 n이 짝수일 때는 이니퀄리티가 성립하진 않고
무조건 성립하진 않게 되고, n이 홀수 이때는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데, 그때 bn 플러스 1 마이너스 베타가 0보다 크게 되면 되네요. 근데 혹시 그 인 이퀄리티 그 이 등호 조건이 네네. x랑 y랑 곱했을 때 0보다 크면 같은데 혹시 그 정의에 그 x랑 y가 동시에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정의가 있는 건가요? 아, 그쵸. 네네네. 네, 그게 맞습니다. 음, 요거, 한성민 선생님 질문은 여기가 왜 그 작은 기호가 있는데 되냐 그거 아닌가요? 네. 근데 제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어, 사실 그저 그 여기가 등호가 아닐 때도 이게 만족이 돼야 제너럴하게 증명이 되는 거여서 네. 근데 그러니까 거기 n이 짝수일 때 마이너스 2가 아니고 0인 것 같아요. n이 짝수면은, 여기. 이게 0이어야 돼. 여기가, 예를 들어서, 그, 2번. 요 차이는 항상 2 또는 마이너스 2여야 합니다. 아, 이 값이 0 아닌가요? 아, 여기가 짝수일 때. 제가 잘못 썼네요. 그죠? 예.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여야 되네요. 네. 응? 아니 지금 차를 구하고 있는 네, 거여가지고 짝수에서 홀수로 빼는 거고, 홀수에서 짝수 빼는 거니까, 네. 아, 아, 그렇구나. 예. 음, 어, 예, 또 아 비슷한 데서 근데 요 에필론을, 그러면 그런데 그 여기가 두 가지 이니퀄리티 사이에서의 크기 관계를 지금 제 보기엔 주기가 힘들 것 같아가지고 네네. 이 조건을 보면은 임의의 입실론 0에서 2 사이에 있는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모든 게 다 성립을 해야 되잖아요. 이 조건이. 근데 그냥 네네네. 입실론을 2분의 1로 그냥 임의로 잡아버리면은 이게 이제 그 그냥 컨트라딕션이 나와서 그냥 그렇게 증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는 그렇게 하고 끝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식으로 이니퀄리티 사이에 이렇게 뭐 해서 요 bn-b가 뭐 입실론에 뭐 안 들어간다. 막 그런 식으로 증명을 하지 않아가지고 저한테는 이 방향이 조금 지금 어, 맞긴 하는 건가라는 의문이 약간 들긴 하네요. 어, 저도 비슷한 생각이 있는 게, 어, 이보다 작은 에필론에 대해서, 모든 이보다 작은 에필론에 대해서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게 특정 값에 대해서는 만족을 못 하거든요. 특정 부위가, 특정 영역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이젠플 하나, 뭐, 에필론이 1이든, 뭐, 2분의 1이든 이런 거 하나 잡고 나면은, 바로 컨트러딕션이 나와가지고, 어, 증명이 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좀 제너럴하게 가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의 부등 관계가 명확해 보이진 않아가지고, 네. 그냥 제 나름 그냥 여기에서 이어서 어떻게 해볼까 생각을 해서 좀 해본 게 있는데 간단히 말씀을 잠시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저는 이제 이렇게 넘어갔어요. 얘가 3 엡실론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로 잡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 뒤에 있는 텀은 엡실론보다 작거나 같고 앞에 있는 텀도 얘네가 2 엡실론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말이에요. 둘 다 여기 n 엡실론보다 큰 n이라서 혹시 이 부분 이해가 되실까요? 그, 이 엡실론이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어,
여기 앞에 아, 텀이 2 네. 엡실론보다 작거나 같고 얘가 엡실론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어 어떻게 했더라? 엡실론의 범위를 2가 아니라 얘를 3분의 2로 해버리면 얘가 뭐 2보다 작아야 된다가 되고 그런데 봤더니 여기 앞에 텀이 2 플러스 알파니까 이게 모순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최대한 그 교수님의 풀이를 이어가 보려고. 근데 이제 이 풀이는 아,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내가 침팬지인가 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저 같은 부분이 왜 경우에는 이 부분이 왜, 잠깐, 어떻게 그리나요? 됐다. 여기서 이 부등호가 왜 붙는지를 모르겠거든요. 제가 보라색으로 써볼게요. 갑자기 이게 왜 나오지? 하는 그런, 그러니까 앞에 이제 쓰시는 관계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이게 엡실론보다 작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게. 네, 음,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어가지고, 저 3 엡실론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아 보이거든요. 이게 2-1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2-1에서 그 극한이 베타라고 가정하자. 그렇단 말은 이 BM-베타의 크기가 엡실론보다 작아야 된다. 여기서 나오는 거지 않나요? 네, 그렇지. 그런데 지금 저희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를 쓰면서 등호 관계가 아니라 부등호 관계로 넘어가면서 그 네. 엡실론과의 관계가 애매해졌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저 혹시, 그, 네. 음. 네네,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죄송해요. 끊어서. 아니요, 저 딱히, 네, 더 아, 이어갈 말 없었습니다. 그, 이제 그 이퀄리티 조건이 XY가 0보다 크다잖아요. 네네. 그래서 짝수랑 홀수인 경우에 둘 다 XY가 0보다 곱했을 때 0보다 커가지고 이퀄리티가 성립되는 거 아닌가요? 어, 그런가요? 음, n이 짝수면은 bn 플러스 1은 홀수니까 bn은 플러스 1은 0이고, 마이너스 베타가 0보다 커야 되니까 베타가 0보다 작은 경우에만 그런 거 아닌가요? 그 n이 짝수인 케이스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어떤 게 작은 케이스에 그, 대해서만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n이 짝수인 경우는 bn 플러스 1은 2가 되고, 그러니까 요거는 0보다 크게 되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y에 대응되는 요 bn 플러스 1 마이너스 베타가 0보다 커야 되는데, 근데 n이 짝수니까 얘는 홀수여서 요거는 0이 되고, 그러면은 요게 0보다 커야 되니까 이 베타는 0보다 작게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 경우를 성립 못하는군요. 네. 저희가 베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어서, 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아, 네. 사실 저도 편하게 와서 보지 않아가지고, 그, 뭔가 이제 고민을 해보진 않았었는데, 우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 증명 프로세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올바른 프로세스는 맞는 걸까요? 저희가 뭔가를 캐치를 못 해가지고 완성을 못 했을 뿐. 사실 저번 시간에
김태현 선생님께서 하신 bn-bn 플러스 1의 절대값으로부터 진행되는 증명은 그거는 맞는 증명 같고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bn-베타에서 시작하는 증명은 그 강의 노트에서 교수님께서 적어주셨던 증명이어가지고 어, 문제가 없다면은 아마 맞는 진행 방향이 아닐까 싶네요. 근데 지금 그 3엡실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또 괜찮은 것 같아 보여가지고 네, 저는 이 일단은 3 그렇습니다. 엡실론도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엡실론이 0하고 2 사이라는 컨디션만 주어져 있잖아요. 두 번째 네네, 컨디션. 그랬을 때 그러면 bn-bn 플러스 1이 결국엔 절대값 한 게 2가 되는데 네. 2가 이 엡실론이 이거여야 된다가 성립돼야 이 뒷부분 초록색 3 엡실론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맞을까요? 그렇죠. 네. 엡실론의 조건을 조금 더 저희가 타이트하게 잡아주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이거는 이제 기분이 아니라 저희가 위에 있는 것들이 가정들이 기분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거를 유도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컨디션이 나올 수 있나 싶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함부로 그 엡실론의 컨디션 이렇게 부여해도 되는 건가 싶었어요. 사실 상관없어 보이는 게 엡실론은 저희가 잡기 나름이어가지고 그 저희가 보이고자 하는 컨트러딕션에 해당하는 엡실론의 범위를 다시 2번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범위에 대해서 전개를 다시 하면은 괜찮아 보입니다. 네. 근데 저희는 지금 제너럴한 그 경우를 따지려고 지금 이거를 보고 있잖아요. 이 방향을. 그러면은 요 0에서, 그러니까 입실론이 0에서 2 사이에 진짜 아무런 for any 그 숫자가 실수가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이 입실론이 이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좀 붙이기가 좀 힘들 것 같기는 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나 그 제 생, 제너럴 네, 말씀하세요. 아, 제 생각에 만약에 저희가 이걸로 논리 전개를 하고 싶다면 이게 결국에는 이거잖아요.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 2번 컨디션이 0하고 입실론이 뭐 이 사이인데 어, 어, 근데 얘가 any가 아니라 exist라서 제가 뭔가 생각을 한 게 있었는데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엡실론을 바꿔도, 그러니까 엡실론의 정의를 바꿔도, 제너럴한 케이스에 대해서 다 보여주는 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 컨버지 한다는 거를 보여주는 게 우리가 하려는 목적이었으니까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 하나 찾는 것도 그냥 그러니까 전체적인 논리에서의 제너럴함을 따지는 것과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러니까 그, 굳이 그 레인지를 잡아야 된다는 거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드는 생각인데, 그 강의에서 교수님이 여기 이니퀄리티여가지고 논리에 갭이 조금 있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짚고 있는 것 같고, 그 엡실론의 범위가 특정한 조건으로, 그러니까 이보다 작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조건으로 좀 제한되는 경우에 대해서 만족하는 논리 전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정의가 만족을 해야 되므로 특정한 엡실론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음을 보이면은 증명 자체는 어, 문제 없는 거여서 얼추 정리가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진짜 죄송한데, 극한의 정의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어, 문득 좀 헷갈려가지고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네. 네. 그, 요 6-2번 말씀하시는 거죠? 요 정의. 6-2번.
네, 맞습니다. 그냥 그, 그 데피니션 2라고 돼 있는데 제 노트에 네네. 그냥 극한 그 자체의 정의, 그러니까 그게 그 스테이트먼트 문장들이 뭐를 네. 의미하는지. 그, 요 아, 정의가, 갑자기 막 헷갈려가지고. 네. 어, 네, 그 수렴에 대한 정의이고요. 그러니까 수열의 네. 수렴에 대한 정의이고, 중요한 부분이 시작이 그 for each epsilon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for each epsilon 0보다 큰 epsilon에 대해서 그 epsilon 저희가 이미 epsilon을 잡았다고 epsilon이 이제 픽스가 된 거고요. 여기서 그 epsilon에 대응되는 어떠한 자연수 n epsilon 값이 존재하는데 그게 다음을 만족하면은 수열이 수렴한다고 정의가 됩니다. 그 다음은 그 어떠한 그 스몰 n에 대해서 그 n 엡실론보다 큰 스몰 n에 대해서 그 a n 마이너스 알파 값이 엡실론보다 작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네 수열의 수렴성이 정의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for each epsilon이라는 거를 저희가 처음 먼저 못 받고 시작을 했는데 그 epsilon에 대한 조건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돼가지고 모든 가능한 epsilon에 대해서 뒷부분들이 다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게 조금 재밌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엡실론 특정 사본 엡실론에 대해서 n 번째라는 게 있고 그보다 큰 경우 n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게 엡실론보다 작으면 되는 건가요? 그 네네네. 함수값과 극한값의 차이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요것만 놓고 딱 봤을 때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엡실론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여기가 엡실론이고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AN이 여기서 이렇게 맴돌면은 일단 요 조건 자체는 다 만족하니까 수렴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요 저희가 잡은 엡실론보다 더 작은 엡실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만족을 해야 돼서 어쨌든 AN이 엡실론으로 끊임없이 다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음. 네, 그러면은 저희 다음으로 조금 넘어가 보면은 저 혹시 혹시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네. 그 디스코드에 한번 올렸던 질문이기는 한데 저희 데피니션 보면은 지금 시퀀스 AN이 X의 सब셋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정의에서는 또 이제 펑션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시퀀스를 펑션이라고 일단 보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셋의 성질도 뭔가 가지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 그 딕스코드에 답변 주신 게 거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 일단 펑션이라고 한 점에 대해서는 그 자연수에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X로 매핑해 준다는 점에 대해서 펑션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AN들의 모임 자체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의 सब셋이어서 집합으로 정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펑션도 자체도 집합의 정의로 정의가 돼가지고 네 그거의 सब셋으로 보면은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헷갈렸던 부분은 뭔가 셋이라고 하면 뭔가 중복되는 원소를 다 쳐내고 뭔가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뭐 A1이랑 A10이 같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그런 네네. 시퀀스들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그냥 뭔가 어떤 함수 값들의 모임 셋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 만약에, 네네, 네, 말씀하세요. 제 생각인데, 그 AN을 함수라고 보면은 그 칼테시안 프로덕트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그 괄호를 쓰면은 그 n 쓴 다음에 an을 쓰게 되잖아요. 그 커테시안 프로덕트의 한 원소가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겹친다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A1이 3이고 A2가 3이다. 이러면 겹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칼테시안 프로젝터에서 보면은 어차피 한 원소가 1,3이 그리고 2,3 이렇게 나와져가지고 그게 AN은 같을지라도 그 앞에 있는 게 달라져가지고 그게 중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을 잘 못했긴 한데 네. 근데 질문 자체가 그냥 이 X에 속하는 집합이냐, 인 거 아니에요? n이랑 별개로. 그러니까 1,2, 2,2 그렇게 봤을 때랑 별개로 그냥 이 AN의 값들을 모아놓은 게 집합인지 궁금하신 거인 거죠? 승원 선생님께서는. 어, 네, 맞습니다. A의 그거, 값을 모아놓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집합이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그 뭐야, 공역의 부분 집합 중에 하나니까 집합이라고 그냥 나이반 생각입니다. 네, 그 중복된 값이 있어도 결국 중복을 만들어내는 게 자연수 n에서 넘어온 그 인덱싱 때문에 중복이 있어 보이는 건데 사실 집합으로 그냥 묶어놓으면은 그것들이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집합 정의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러면, 아직 엡실론을 이해를 덜 한 것, 이거 계속 붙잡아 죄송하긴 한데, 아니요, 그, 괜찮습니다. 그, 저희가 지금 하려는 방식이 그 0하고 2 사이에 있는 어떤 엡실론에 대해서 이거를 증명하고, 이걸 발레를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이 빨간색으로 칠해볼게요. 이게, 네네, 이거의 발레를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저게 성립을 하면은 그게 실제로 수렴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발레를 보이고 발산한다는 걸 보이고 싶은 거니까 저희가 이렇게 0하고 2 사이에 있는 엡실론을 딱 잡아서 저 빨간색으로 친 이 부분이 발레가 있다. 이게 성립 안 하는 그 순간이 있다. 경우가 있다. 그거를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첫 네네, 식이 그런 면에서 이 첫 식이 등장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거든요. 이거는 완벽한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이제 말 그대로 그냥 가운데다가 0을 끼워 넣은 거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절대값으로 찢어지잖아요. 이거의 대소 관계까지도 이해가 되는데 걔가 왜 얘랑 연결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제가 지금 뭘 캐치를 잘못하고 있었나요? 저희도 모르겠어서 좀 아,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아, 중.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걸 이렇게 둔 이유가 있나요? 이거 적은 강의 노트에 나와 있어서 적은 건가요? 네네. 강의 노트에서 아, 진행했던 증명 아, 프로세스대로 적어놓은 부분입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증명에 갭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딱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렇게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절대값의 프로퍼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일단 절대값 정의 자체가 이렇게 쓰이고요. 그리고 프로퍼티 1번이
절대값 x가 이렇게 되는 거. 두 번째가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고 저희가 지금 썼던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노트에서 증명을 했었던 부분이 5번이 다음과 같이 증명이 됩니다. 첫 번째로 그 4번을 그대로 쓰고 x에 대해서 두 번째로 y에 대해서 동일하게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양 윗부분을 싹 더해주면은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 네, 4번 그대로 다시 쓰면은 증명이 끝나게 됩니다. 4번이 아니라 3번이죠. 네. 고 저희 다음 데피니션이 혹시 여기 질문 있으실까요? 절대값에 대해서. 죄송한데, 3번에서 네. 4번 어떻게 넘어간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방금 네네네. 잘못해서 그런가, 이게. 머리가 잘 안 들어가네. 괜찮습니다. X 플러스 Y. 그, 네네. 3번에서 4번 넘어갈 때 요거를 사용했습니다. 이- 아, 그래서 요, 여기 부분이 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R이요. 네네. 가운데 그리고 있는 R은 부분이 R이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3번의 가운데 있는 부분. 아닌가? 3번의 맞나? 가운데 있는 부분은 요게 X가 되고요. 요거 1대1로 이렇게 대응시켜 보면은, 네. R. 저는 여기에 절대값을 씌우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닌가? R. 마이너스 R. X. 어, 혹시 제가 잘못 생각했나요? 요게, 어, 설- 다시 쓰면은 R을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로 는 0보다 크고, 그다음에 저기에 대응되는 X가 X 플러스 Y로 보면은 마이너스 R, X, R은 요게 그대로 대응이 돼서
이렇게 됩니다. 저는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등호는 따로 그 잡아주긴 해야 되는데, 그거는 곱했을 때 0보다 크다는 조건 하에 등호가 성립하게 됩니다. 혹시 다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이쪽도 혹시 6번 풀어보신 분 있어요? 음, 아, 이거. 아, 6번이요? 네. 요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그냥 수직선상에서 간단하게 보시면은 왜- 잠시만요. 여기다가 절대값 x가 어떤 시그마보다 크면은 그거는 그 요런 형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여기가 시그마, 여기가 마이너스 시그마 이렇게 잡으면은 그 절대값 x가 시그마보다 크다는 거는 그 양수일 때는 여기 영역에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음수일 때는 요 반대 영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절대값이 시그마보다 크게 됩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좀 더 엄밀하게 쓰면 이제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서 쓰면은 되게 음, 됩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definition 3번이 그, 주어진 시퀀스가 바운디드 되어 있다라는 게 어떠한 m이 존재해가지고 절대값 시퀀스가 n보다 모든 n에 대해서 작게 된다라는 게 정의고요. 여기서도 또, 네, 보여지는 그 좀 중요한, 정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나온 순서가 저희 그 수렴의 정의에서랑 비슷하게 나온 순서가 조금 중요한데, 요 m이 먼저 나와가지고 그 m에 대해서 의존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 뒷부분, 뒤에 서술이 m에 대해서, 네. 아, 죄송합니다. 그 m이 먼저 나와서 요 n에 대해서 n 자체는 이- 어, 인디펜던트 합니다. 요게 중요한 게 그 특정 m이 잡히고 나면은 모든 n에 대해서 그러니까 m에 상관없이 모든 n에 대해서 요 식이 성립을 해야 됩니다. 논리가 그 수렴성 정의할 때랑 조금 비슷해 보이는데 수렴에서는 엡실론이 하나가 잡히고 나면은 그 뒤는 이제 엡실론에 대해서 그 엡실론에 디펜던트한 나머지 전개가 되고 여기서는 m이 잡히고 나면은 뒷부분이 m에 대해서 디펜던트한 서술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요 부분에 대한 예시를 하나 주셨었는데 아규멘트로
네. 이렇게 되면은 잘못된 서술이 되게 됩니다. 단순히 앞뒤 문장 바꿨을 뿐인데 완전히 다른 얘기가 돼가지고, 어, 수렴, 바운디드 컨디션이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포지션에 대한 게 나오는데, 수렴이, 수열이 수렴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저희 익숙한 기호로 쓸 수 있고,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어, 수열은 바운디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증명을 하면은 6강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저기 혹시 네. 죄송한데 네네. 여기 네 6-3에 제가 이걸 안 봐와가지고 왜 괜찮습니다. 순서가 뒤바뀌면은 왜 잘못된 아규먼트가 되는지 네 궁금합니다. 그, M에 대해서 먼저 잡고 나면은, 네, 그 M보다 작게 되는 모든 AN을 저희가 잡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순서를 바꾸게 되면은, 어떠한 N에 대해서 M이 존재해서 요거를 만족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요거를 만족하는 M을 하나 잡고도 수열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발산하게 될 수 있거든요. 특정한 N에 대해서. 혹시 요 부분이 이해가 되실까요? 발산 발산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네네. 생긴다고요. 두 번째 네, 같은 경우. 바운디드 되어 있다는 게, 네, 컨셉추얼하게 보면은 수열의 절대값이 특정한 M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요 조건을 바꿔서 정의를 하게 되면은, for any n에 대해서 어떤 m을 잡아버리게 되면은, 요 조건 자체는 만족하지만 수열이 발산하게 되는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잠시만요. 그러면 요거를,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네네. 바운드 되는 거랑 수렴이랑 이제 동치는 아니어도 괜찮지 않은가 싶어가지고요. 네네. 바운드랑 수렴의 동치는 아니고, 수렴을 하면은 바운디드가 되는 아, 게 이제, 네, 프로포지션 뒤에 나오는 프로포지션입니다. 혹시 어, 요거에 대한 예를 보면은, 잠시만요. 네. 요거를 되게 간단하게 그냥, 요런 식으로 잡아도 되거든요. 수열을 저희, 어, 요런 식의 지수함수를 그냥 이렇게 잡았다고 보면은, 어, n의 제곱승, 뭐 이런 식으로 잡으면은, 어, 요거는 아니죠. 네. 저희가 딱 봐도 발산을 하게 되는데, 그, 요 스테이트먼트에 의하면은, for any n에 대해서 어떠한 m이 존재하는데, 그게 요 조건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n인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n 3번에 대해서 저희가 m을 항상 잡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9를 잡으면은 또 3에 대해서는 안쪽에 수열이 들어오게 되고, 또 n을 4를 잡으면은 또 그걸 만족하는 m이, 대응되는 m이 또 존재해가지고, 요
스테이트먼트를 계속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수열은 바운디드 되어 있지 않음이 설명하기 때문에 그 정의가 잘못된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 올바른 정의로 사용을 하면은 특정한 m에 대해서 이미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m을 그 픽스된 m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 픽스된 m이 모든 n에 대해서 뒤에 스테이트먼트가 만족이 돼야 돼서 요 경우는 바운디드 되어 있지 않음이 작용하게 됩니다. 네, 네. 설명이 조금 이상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클리어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 이게 거의 영어 이게 문제인 거죠? 그 문장이 그냥 틀린 거죠. 그래서 그 올바른 정의는 모든 AN을 N보다 큰 아니면 그 모든 N에 대해서 AN들을 N 밑에 둘 수 있는 어떤 M이 존재한다는 게 위의 문장이고 네네네. 밑에는 그냥 뭐지 is bounded if 이미 각각의 n에 대해서 어떤 n 값이 존재해서 그러니까 각각의 n마다 또 다른 n 값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그거보다 밑에 둘 수도 있다 이런 식이라서 아니, 영어가 틀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상관없는 거죠. 네네네. 그 그런 영어에 느낌인 거죠. 의해서 그 존재성이 바뀌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위의 서술은 그 m이 하나로 픽스가 돼가지고 뒤에 모든 n들에 대해서 그 m 픽스된 m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고 아래의 문장 같은 경우는 각각의 m마다 대응되는 m이 존재해도 그 문장 자체는 문제가 없고요. 그러면은 그 서술하고 있는 문장은 바운디드라는 개념을 만족시키지 않게 됩니다. 아닌가. 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네네. 지금 m이 존재를 해서 절대값 an이 m 이하이면은 바운디드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이게 definition이니까 역도 성립을 하는 건가요? 좀 역은 어떤 거를 바운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바운디드 되어 있으면은 양수인 m이 존재를 해서 an이 m 이하이다. 이게 또 이것도 맞는 스테이트먼트인지 아, 궁금해서요. 네네. 여기요? 배우 아니고 역도 성립이 될 네, 수 역, 있다. 아, 그 바운디드랑 요 뒤에 조건 관련해서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거 어, if and only if면은 될 텐데, 근데 이게 어차피 정의여가지고 정의는 그냥 뭐 뒤에 나오는 거랑 동치잖아요? 아닌가요? 동치니까 네. 뭐 이렇게 순서를 바꿔도 문제는 없지 않나요? 네, 여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통 동치면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if and only if가 보통 붙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여기는 또 if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맞나 싶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근데 정의가 제가 알기로 무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어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감사. 문제 없어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아까 프로포지션을 다시 가져오면은 이렇게 됩니다. 요 프로포지션 같은 경우는 수렴하면은 바운디드 되어 있다 이고요. 네, 반대는 바운디드 되어 있으면 수렴한다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저희 그냥 그 하나 대표적인 예시로 저희 엑셀사이즈 2번에서 봤던 BN 같은 경우는 바운디드 되어 있지만 수렴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수렴하면은 바운디드 된다라는 거를 증명을 좀 해보면은 어,
저희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수렴 값을 알파로 두고요. 엡실론을 1로 잡고 나면은 이제 요건 이제 수렴에 대한 정의인데 어, 그 1에 해당하는 n이 존재해가지고 이렇게 되게 이거 는 쓰면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요 위에 적은 식을 다시 조금 적어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요거랑 어 잠시만요. 이렇게 놓고 저희 절대값 성질을 사용을 하면은 요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A 알파를 넘기면은 이렇게 되고 어 따라서 M을 맥스 알파 그리고 A1부터 이제 싹 넣게 되면은 바운디드가 됩니다. 요거 N이 네, 마무리를 하면은 따라서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은 사장님인데, 아니고, 좀 멍청해. 무한대가 실수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실수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확장된 실수라고 하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포함하는 걸로 알고 그냥 좀 있습니다. 막 헷갈리는 게, 막, 그냥 수열 같은 거 생각할 때, 첫 번째까지 막, 뭐, A1이 막 무한대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1 오버, 1 오버 n 마이너스, 그, n 빼기 1분의 1 같은 거 생각하면, n 이고 1일 때 무한대가 찍히잖아요? 그러면은, 되나? 약간 그, 바운디드라는 오, 그런 거 약간 좀 그냥 헷갈려가지고. 음, 너가 이해한 바로는 단순히 포함을 안 해서 그게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게 확장된 거기서는 실수가 그 무한대는 실수가 아닌 걸로 처리를 해서 상관이 없는 걸까요? 그러면? 저기 적혀 있는 얼이 확장된 실수가 아니지 않나요? 음, 파이어 솔루션에 적혀 있는 얼이. 그래서 무한대가 포함이 안 돼서 그럼 뭐라고 적혀 있어야 확장된 실수인가요? 기호를 찾아볼까요? 얼 플러스 그거 아니면 나무선가. 그냥 이게 합집합 기호로 표시를 하네요.
오케이. 그 위키피디아에는 그 실수 기호 R 위에 바 하나 놓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지금 논의에서는 확장된 실수 체계가 아니어야 뭔가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컨버지 됐을 때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저 알파가 어떤 실수, 그러니까 확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값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AN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M-1로 놓고 나면은, 얘는 수렴을 하는 것 같고요. 저게 알파, A1인 정의가 따로 돼야 되지 않나요? 그쵸. A1이 아, 무한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정의가 되긴 하는데, 네, 애초에 그 저희 실수 체계에서는 0을 나누는 걸 애초에 정의를 안 하는데 네네. 이게 애초에 들어갈 수가 없지가 않나요? 정의되지 않는 숫자를 저희 수열에 넣는다는 게. 음,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요 수열은 n은 1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만 만족을 하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다 정해주겠다고 하면 따로 이제 A1만 숫자를 아예 표기하는 식으로. 네. 음, 그, 아, 아, 아. 그렇게 돼야겠네요. 네. 그, n이 1일 때는 정의가 안 돼서 n이 1일 때만 따로 정의를 해주고 n이 1보다 클 때는 다음에 만족하는 형태가 돼야지 수열의 정의에만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저 그러면은 만약에 AN이 그냥 N이라고 설정을 하면은 N이 무한대로 갈수록 결국 AN 값 자체가 무한대로 갈 것 같은데 그 경우는 괜찮은 건가요? AN이 네, n인 경우요? 네. 네, 요거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음. 요게 문제가 됐던 게, 그, 요거 자체가 정의가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됐었던 거고, 무한대 값 자체는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무한대가 들어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수열이라는 게 그냥 잡기 나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거 n 빼기 1분의 1은 그냥 예시일 뿐이고 그냥 세 번째 거에 무한대를 그러니까 만약에 무한대가 실수라면 확장된 실수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냥 A3이 무한대인 그냥 임의의 수열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냥 뭐 그렇게 잡아도 상관없으니까. A1은 1, A2는 5, A3은 무한대, A4는 100. 그냥 그렇게 잡아도 수열은 수열이잖아요. 술 실수하는 동의. 그래서 그냥 그 확장된 실수 체계가 아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컨벌지 되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무한대가 있으니까 수열이. 어, 컨버지랑은 상관없지 않을까요? 어차피 무한대에 있는 부분 자르고 그 뒤에 부분만 컨버지가 되는지 보면 되니까. 저희 지금 수열, 바운디드. 지금 프로 네. 포지션이 수렴하면은 바운디드인데, 바운디드 아니지 그런, 제가 말씀한 그냥, 뭐, 아, 세 번째 무한대가 있는 수열이라면, 아, 그, 수렴하더라도 바운디드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확장된 실수에서 무한대를 수로 다루면은 m 자체가 그냥 무한대 돼서 정의 자체는 만족하지 않을까요? 그게요. AN이 무한대를 포함하면 M도 확장된 실수 체계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네네. 네네. 결국에 음, 좀 그래서 궁금하긴 하네요. 요게 등호가 들어있어서 m 자체를 그냥 무한대로 놓고 하면은
이 개념이 충돌하긴 하는데, 근데 약간 컨셉슈얼이 약간 바운디드 안 돼, 너무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냥 나이브하게 생각했을 때. 그래가지고. 그, 무한대를 빼면은, AN은 N이다로도 정의가 되고, 그다음에, 어, 지금 여기도 다 정의가 깔끔하게 되고, 바운디드 되는 것도 정의가 되는 것 같고요. 무한대를 넣었을 때가 문제인데, 무한대를 넣었을 때, 무한대를 수로 보는 관점에서는 요 M 자체가 그냥 무한대라고 잡을 수가 있으니까, 맥시멈이, 어, 정의가 그렇게 되어 고 그러면은, 어, 바운디드 정의 자체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개념적으로 무한대가 바운디드 되어 있냐는 또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좀 이상하긴 하네요. 뭔가 확장된 실수 체계에서의 이 뭐 컨버전트의 정의가 뭐 좀 다르다거나 바운디드의 정의가 좀 다르다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음. 그래서 저거, 뭐, 그, 실수의 부분집합이라는 게 좀 중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은 저게, 뭐, 이게 계속 그 실수의 부분집합이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모든 디피니션에. 그래서 네네. 그게 그 무한대가 없는 실수라면은 정의가 된 게 되니까 되게 깔끔할 것 같긴 한데, 그냥, 그래서 조금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확장되지 않은 실수 체계, 그러니까 무한대를 포함하지 않는 실수 체계에서는 정의나 문제가 없어 보이고, 그러면은 저희가 정의한 개념들이 확장된 실수 체계에서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조금 모호하다라고 보면 될까요? 아직까진 모르겠, 교수님 안 가르쳐 주셔서. 네. 음, 만약에 무한대를 수로 바르고 m이 무한대일 때 뭐 이게 바운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사실 모든 수열이 바운드 된 거잖아요. 그렇긴 그러네, 하죠. 네. 그것도 그러네. 그래서 뭔가 장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추리 한번 해봅니다. 너무 의미 없어질 것 같아요. 네. 모든 수열이 다 바운디드면은 바운디드를 두는 의미가 없어지니까 뭔가 정의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이게 그, 뭐, 그냥, 실외화, 리얼 아날리시스잖아요. 그러니까 좀 쉽게 생각해도 될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냥 뭐, 그런 경우에 이제 부등호의 등호를 제거하는 거죠. 이제 이거를, 얘를 없애는 거죠. 이거를. 이 라지엠에서, 그러니까 무한대가 수일 경우에 그 라지엠이 무한대밖에 없잖아요.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근데 이제 이게 그냥 등호가 빠져버리면은 무한대 경우라도 바운드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음. 그러면 그 부등호가 아니라 그냥 이제 크다 작다로만 나뉠 때 바운디드 되는 건 결국에 수열이 유한한 값으로만 이루어졌다는 거고 걔는 굳이 확장된 실수 체계로 가지 않아도 바운디드 되는 수열일 수 있겠네요.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그냥 뭐 그냥 제 생각인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부호로만 이루어지면 네. 무한대보다 작은 수로만 이제 수열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결국에 유한한 값들로만 수열이 이루어졌다는 거니까 음. 그 수열은 굳이 확장된 실수 체계로 넘어갈 필요가 없는 그냥 실수 체계에서도 바운디드 된 수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말이 이상한가요? 어, 근데 이제 부등호의 m이 무한대잖아요. 그 경우에도. 근데 네. 이제
그 일반 실수를 쓰고 여기에는 확장된 실수를 써도 되나? 뭐 일단 잘 모르겠긴 합니다. 그 음, 부분에서. 음. 근데 사실 전 지금 확장된 실수를 논하는 게 너무 이제 섣부르다는 생각을 네, 하긴 합니다. 제가 아직 그 정도로 네, 기초가 탄탄하다고 생각을 아직 하지 않아서. 저도 뭐, 그냥 의견 하나 더 뜨면 아까 그냥 그 뭐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뭔가 이 뭐지 바운디드라는 개념의 뭔가 유용성 같은 걸 생각해 봤을 때 그 그 무한대까지 넣게 되면은 그 바운디드라는 개념 자체가 좀 무미건조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일반화했을 때 무한대 M에다가 무한대 넣어버리면은 이제 무조건 된다, 뭐 바운디드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바운디드라는 개념을 생각하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은 있습니다. 저는 저 바운디드 데피니션에서 M과 같거나 작다도 있는데 저 이퀄리티가 왜 들어갔는지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시니까 그냥 less than으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퀄이 들어간 이유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뭔지 거기에 함의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바로 위에 있는 식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n-n1보다 큰 n에 대해서는 저희가 a의 수열값이 알파보다 수열의 죄송합니다. 조금 적으면서 보면은 요 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플러스 1이 a 1부터 a n1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씌워진 값들보다 클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m 값 자체는 전체에 대해서 맥시멈 값을 뽑아야 돼서 특정한 수열 같은 경우는 어, 네. 요 뒷부분에 대해서 m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은 모든 n에 대해서 저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m보다 같거나 작다라고 돼야 됩니다. 그래서 등호 조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 그, 제 질문은, 그러니까, 데피니션 6-3 자체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제가 지금 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6-3 자체에 대한 아, 질문. 아, 네네네. 저기에서 이퀄리티가 M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less than equal to인데, 여기에 왜 equal이 들어가 있는가가 궁금했습니다. 음, 만약에 안 들어가 있으면은 만약에 M이 2인데 그 수열에 2가 있으면은 그건 바운디드가 안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만약에 2가 있는데 2까지 됐으면 사실 저희 직관적으로 너무 바운디드인데 이게 바운디드가 아니라고 하면은 아무튼 이게 정의라는 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직관을 이제 엄밀하게 표현을 하는 건데 그걸 빼버리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직관이 너무 멀어지니까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 저 M에 그냥 플러스 1 해주면 그냥 레스덴으로 정의해도 정의가 네. 동일하긴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붙이는 게 조금, 그러니까 극강 같은 경우는 왜 무한히 다가갈지언정 똑같아지진 않잖아요. 컨셉주얼리. 약간 그런 거랑 차이점을 두기 위해 붙이는 거지 않을까요? 극한은 완전히 같아질 수는 없는데, 뭐 요거는 같아지는 거 허용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네, 그냥. 네네.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얘를 나중에 스프리멈이랑 연결을 어떻게 시킬 수도 있을까요? 굳이 등호를 쓴 게 뭔가. 저는 조금 리스트 어플 바운드 프로퍼티랑 조금 연결돼서 등호가 나오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왜냐면 거기서 바운디드라는 게 결국 바운디드 빌로우랑 어버브가 동시에 만족되는 경우인 것 같아가지고 또 컴플레니스 엑시온에 또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저는 그냥 그, 나이브하게 수열이 그냥 이만 있는 수열이라고 했을 때 그 저희가 생각했을 때 2로 이제 바운디드가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등호를 빼버리게 되면은 이게 성립이 안 되니까 그냥 등호를 껴넣은 거 아닌가? 전 진짜로 나이브하게 생각하는데 뭔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그리고 저는 뭔가 이 수열의 수렴성을 그 자연수에 이제 매핑한 거를, 그러니까 자연수에 대한 펑션으로 수열을 정의를 해서 그 자연수 인덱스에 대해서 컨버전스를 테스팅을 하는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뭔가 이게 그 함수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그 중간중간 체크 안 한 공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막 인덱스 1, 2랑 2 사이에 막 1.5 같은 거. 거기에서 이렇게 밸류가 튀어버리면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어떤 함수 도메인으로 돌아왔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체크 안 한 부분이 있으니까 컨버지 안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하고 싶었던 얘기는 자연수에 매핑을 해가지고 이 전체 그 어떤 어,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는 게 좀 불완전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수의 수열에서 좀 더 엄밀한 정의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저희 지금 그 수열, 수열 자체는 자연수에서 그 매핑되는 거기 때문에 자연수 사이값들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음. 아니, 홍성호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 예를 들어서 그 AN이 뭐 sin nx다. 그러면 잔수일 땐 제로인데, 이게 2분의 1일 때는, n 파이다 했을 때, 2분의 1일 때는 1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0으로 물론 이제 수열로서는 수렴을 하는데, 그 형태도 수렴인가? 라는, 의문이 좀 드네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사인 뭐요? sin n 파이라고 했을 때, 네. 이제 n이 자연수일 때는 다 제로잖아요. 네. 말씀하신 함수가 사인 n 파이 x인가요? 네네네. 그냥 sin n 파이, an equal sin n 파이로 정의하면 n이 자연수일 땐 다 제로가 아, 나오거든요. 아, 근데 n이 뭐 자연수가 아니라 2분의 1이 된다 했을 땐 1이 나오는 거죠. 네, 그거는 수열의 수렴의 정의에 의해서는 수렴하는 걸로 음. 보입니다. 네. 네. 네, 도메인이 달라지는 것만으로도 수렴 안 하는 걸로 바뀔 수 있겠네요. 음. 네. 그래서 함수 부분에서는 막 단조 증가, 단조 감소 막 이런 거 막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이런 거랑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음. 잘 모르겠습니다. 뭐 비슷하게 확장하면은 저희 실수에서, 그러니까 일반 함수,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들의 수렴성
대한 부분이 실수가 아니라 다른 도메인에서 정의가 되면은 또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같은 함수라도. 그, 네, 뭔가 자연수랑 실수랑 이제 연결시키는 거는 저희가 배운 게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였었고, 그게 이제 실수에 수렴하는 어떤 시퀀스로 갔을 때 베타 빼기 1 오버 n이랑 베타 마이너스 엡실론이랑 이제 동치 명제가 됐다는 걸 봤었는데, 이제 그 기준을 생각을 하면은 자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희가 확인하는 어떤 그러니까 줄자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그 줄자의 간격이 점점 조밀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뒷부분, 그러니까 베타에 좀 더 수렴했을 때는 줄자의 간격이 조밀해지니까, 아, 여기는 뭐 거의 대부분 테스팅이 됐겠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앞에는 줄자의 간격이 좀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공백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만약에 이거를 지금 얘기했던 거를 함수 리얼 라인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 체크해야 되는 부분에 구멍이 이렇게 똥똥똥 뚫려 있으니까, 아, 그럼 이게 함수의 컨버전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 생각하다가, 아, 이거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함수의 컨버전스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따로 말씀하신 것처럼 단조 증가나 단조 감소 같은 컨디션들이 아마 더 붙어야지 엄밀하게 정의가 되는 것 같고, 그거는 자연수에서 실수로 정역이 넘어가면서 생기는 다른 컨디션들인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비슷하게 만약에 실수해서 다른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수렴의 정의가 조금씩 바뀌면서 미적분학의 정의도 같이 바뀌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음, 그러면은 6강은 요거기가 마지막이거든요. 저희 그러면 7강으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네. 그러면은 7강은 사실 리밋 디어럼에 대한 얘기고 요거 증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 자료가 조건희 교수님이 주신 건가요? 요 필기는 제가 따로 정리한 아, 필기입니다. 와. 네, 어, 사실 원래는 A, B, C, D로 되어 있는데 이게 A, B, C, D. 어, 사실 티어림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딱히 드는 생각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네. 혹시 뭐 약간 좀 불편한 부분이나 아니면은 다른 시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딱히 느껴지는 게 별로 없어서 요 띠어림 자체에서 네. 요 7강 보면서 그 생각 똑같이 했거든요. 자꾸 불편함을 가지시라고 했는데, 사실 이 7강의 내용은 우선은 저한테는 불편함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때 마침 막 침팬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여서 너무 자괴감이 났었습니다. 나 침팬지구나. 전혀 불편하지 않는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좀 그냥 딴소리였습니다. 그러면은 증명을 좀 보면서 논의될 게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저는 사실 증명 보면서 그 예전에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증명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특정한 상수값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그거보다 작다고 했었나? 뭐 이런 식으로 증명을 했었던 게 있거든요. 네, 그게 나오는 그런 특정한 상수값이 나오는 그 과정을 요 증명에서 볼 수 있어가지고, 뭐 그 부분도 조금 그냥 재밌게 봤었고요. 그다음에 정의를 엄청 알뜰살뜰하게 잘 이용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네, 그런 부분도 좀 재밌게 보긴 했었습니다. 근데 티어링 자체에는 저도 딱히 뭐 느껴지는 게 별로 없어서, 일단 증명을 좀 보면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첫 번째 증명에서 그 요거가 알파 플러스 베타임을 보이는 게 첫 번째 증명이고요. 이제 저희가 CN이라는 수열을 하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저희 수렴의 정의를 사용을 하고 싶은데, 저희가 0보다 큰 어떠한 엡실론을, 어, 픽스를 해 놓고요. 그리고 되게 디테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은, 어, 이 부분인데,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BN이 베타로 수렴하기 때문에 정의에 의해서 N 엡실론과 N 엡실론 다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다음에 만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엡실론에 대해서 AN-알파가 엡실론보다 작게 되고, 두 번째로 대시에 대해서 BN-알파가 엡실론보다 작게 됩니다. 그래서 요 N 엡실론과 N 엡실론 다시를 각각 잡아줘야 되죠. 이 부분이 조금 디테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희는 CN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N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 bn 마이너스 베타를 알파로 잘못 적어진 거.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러고 나면은 사실 그냥 정대로 쭉 써주면 되는데, 그래서, 네, 이렇게 되고, 여기 그 2분의 1씩 잡아주면은 더 좋고요.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에서 증명이 마무리가 됩니다. 아, 근데 이게 그 혹시 제가 중간에 나갔다 들어와가지고 저 로딩하느라 그 네네, 뭔가 그 불편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AN하고 BN이 그냥 N하고 마이너스 N일 때의 그 극한값이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만약에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AN이 그냥 N이고 네네, BN이 네네, 그냥 마이너스 N이면은 그 네네, AN과 B는 각각 이제 발산하니까 그 네네. 저게 이제 말할 수 없는데 저 극한이 수렴한다고. 근데 뭔가 그 직관적으로는 둘이 이렇게 그 이전의 일반항에서 이제
서로 속어 돼가지고 뭔가 영어로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게 뭔가 그 여기 전제 조건이 네네 AN과 BN은 수렴하는 수열이어야 합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근데 뭔가 그냥 그 뭐지 그 나이브한 선에서 생각했을 때 n하고 마이너스 n 두 개 들어가서 만든 cn이면은 그 그냥 0이잖아요. 네네. cn이라는 수열 자체는. 근데 이제 그 그 값이 0이고 식은 물론 n-n이겠죠. 근데 리미트 0은 이제 0이라고 할 수 있고 리미트 n-n은 0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아가지고 뭔가 좀 불편하네요.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그, 네네. 말씀해 주신 게 AN이 N이고 네. BN이 마이너스 N인 경우에 대해서인가요? 네네. 그러면 이제 밑에 그 저희가 지금 논의한 그 A의 증명 관련해서는 그 세 번째 줄부터 그냥 어그러지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요게 말이 안 되는 게 AN과 BN은 수렴하는 수열이어야 하는데 요거는 수렴하는 수열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부터 어그러지게 됩니다. 요, 첫, 아 그, 그렇긴 한. 네. 음, 아,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너스에 대해서 어, 해보라고 하셨었는데 사실 그 증명 자체는 크게 바뀌는 게 없고 요거 이렇게 그냥 마이너스 붙여주고 여기가 마이너스였다가 여기 이거 뒷부분은 다 동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저희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요 D는 다음 시간으로 넘겨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면 될 것 같고 저희 또 저번 시간이랑 비슷하게 그 간단하게 감상 같은 거 나누고 레코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네, 일단, 네. 말씀하세요. 저 감상 말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실 말씀 있으면 하고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딱히 없습니다. 네. 사실 저는 아직 엡실론 델타에 막혀 있거든요. 아직 뭐냐. 그 지금도 마지막에 쓰잖아요. 엡실론 델타를. 이 부분이 이해가 아직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엡실론 델타를 저랑 같이 좀 논하실 분을 아무래도 찾으러 공고를 해볼 것 같습니다. 네. 이것부터 제대로 뚫어야 이게 다음 단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여기서 네, 이게 절대값이 찢어지고 나서 왜 다시 엡실론이 나오는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면 이제 끝나고 같이 추가로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기대수 저 너무 뭐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네. 솔직히 정의부터 조금 퀘스천 마크가 좀 있어요. 그 극한의 정의? 그것도 엄청 그렇게 깔끔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왜 저렇게 대부분의 정의하면 네. 무결한지? 네. 왜 굳이 저렇게 정의를 하는지? 솔직히 막 좀 그 프로세스가 네. 엄청 깔끔하게 이해되진 않는 것 그냥 같이 같아요. 모여서 이제 삭제하다 보면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근데 저는 그 박광민 선생님 말씀해주신 좀 뭐지? 이거를 뚫어야지 다음 걸 할 수 있을까? 약간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뭐
개인적인 트라우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대학교 1학년 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엡실론 델타를 가르쳐 줬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제가 지금 학사 끝내고 석사 끝내고 박사도 끝내고 포덕도 4년 차인데 이걸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이 컨셉이 필요한 거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적당히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그 본능 같은 게 약간 그, 욕구 같은 게 막 스물스물 기어오르는 거죠. 네. 뭐 그냥 그 네. 솔직한 감상평이었습니다. 네. 물론 활동 너무 좋겠죠. 네. 특히 수학 목적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거고. 네. 당연히 제가 듣기 해두는 바로는 게 무조건 좋을 거지만 그냥 사람인지라 뭐 그런 욕심이 조금 들긴 한다. 약간 근데 그런 말을 좀 나누고 뭐가 싶네요.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최현진님이 그래요. 네. 예전부터 그 뭐냐, 그 화산, 그 뭐지? 화산열기인가? 그 웹툰 보여주시면서 막 그 1층부터 탑을 탄탄히 쌓아야 된다. 그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제 생각에 이거를 제대로 해가지고 해석한 개론까지 완벽하게 내가 이게 맞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게 되면은 이제 뭐가 만들어지는 것 같긴 한데, 네, 그 경지가 언제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같이 삽질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요? 네, 사실 저도 최장근 선생님하고 되게 이제 비슷한 느낌인데, 근데 이제 제가 그나마 그래도 이게 꾸역꾸역 이제 따라오고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뭐 위상 수학을 넘어가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도구지 않나 이제 그 정도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상 수학을 이걸 이해를 하려면 지금 여기서 다루는 집합 개념하고 이 실수의 여러 성질을 그걸 모르면 이해를 못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따라오고는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그 누가 그, 그 선생님이 그 처음에 그 뭐야 엡실론하고 알파를 갖다가 서클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 안에 딱 다 들어오게 하는. 근데 사실 저는 여태까지 그걸 그 실수 XY 축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엡실론은 그렇지 이 안에 딱 갇히지 이렇게만 계속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아까 유성영 선생님이 그렇지 이 안에 어 엡실론 안에 이 점들을 다 가두는 게 그게 이제 리밋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저는 사실 갭이 있었어요. 여기가 아까 질문하려고 하는. 근데 그 갭이 뭐였냐면 내가 생각하는 이런 실수가 아니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실수는 XY축이었는데 갑자기 서클을 가지고 이제 엡실론을 설명하니까 이미 지금 유성정 선생님은 그 뭐야 위상수학 그런 개념이 지금 자연스럽게 배어 있는 건가? 뭐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기본적인 생각은 천양근 선생님하고 같은 말인데 그 이제 같은 느낌인데 엡실론 뭐 아니 실수를 이렇게까지 알아야 되나 근데 그렇지 위상수학 맛을 보려면 또 이걸 알아야 되는 건가 그냥 막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사실 막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네. 네, 하시다가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레이저업을 해주시면은 저희도 다 도움이 되거든요. 어, 네. 사실 네, 저희도 다 알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서. 저는 이제 해결되면은 반드시 정리해서 올릴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쳐주신 요 이게 무슨 색이죠? 파란색 네, 보라색. 라인, 네, 보라색 라인 같은 경우는 저희 앞서서 논의한 거랑 결이 조금 아, 다른 그래요? 게, 네, 요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수식 때문에. 그래서 아, 그쵸. 여기서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오고, 어,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는 요 윗 수식 사용해서 가면은 네네. 넘어가집니다. 그렇네요. 네. 네네. 네. 그래서 앞에서 논의했던 거랑은 살짝 다릅니다. 근데 이거 2분의 1가 왜 나오는 거예요? 그 엡실론 맞춰주기 위해서 2분의 1로 잡았습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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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서 지금 해석학 원을 지금 수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습 문제를 엄청 많이 풀고 있어요. 근데 물론 제가 뭐 잘 알고 있다 이런 건 아닌데 그 문제 엄청 풀다 보니까
이게 막 진짜로 막 체득됐다 이런 거라기보다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이런 대수적 트릭들은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이해 안 가시면 그냥 현수 문제를 저희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 푸는 것처럼 양치기로 하시면은 어느 정도 이게 와닿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안 그래도 그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스터디 레코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 앞서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오프 더 레코드로 하고 쉬고 싶은 말 있으시면은 계속 하는 걸로 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